wake up and look around you.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자, 오늘은 사이러스의 플래그십 기종 신형의 제일 상위 제품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은 7하고 9, i7XR, i9XR을 이제 하나씩 다 들어봤잖아요. 그 제품의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앰프, 프리 XR, 그다음에 파워앰프 모노 X300. 요거를 한 덩어리로 넣은 게 이제 스펙은 조금씩 용량은 다르지만 그 프리파워를 한 덩어리 넣은 게 이제 7하고 9 이런 모델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모노 X300은 파워앰프가 두 개이기도 좌우 모노블록이기도 하지만 힘의 이 등급이 좀 다릅니다. 급이 좀 다르고, 사실 제가 종종 이제 처음에 사이러스 얘기를 처음에 할 때 그 큰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모노블록, 그렇게 작은 앰프가 이제 사이러스 전통이다, 그런 데 쓰는 앰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과연 이 제품이 이 사이즈로 어떤 소리, 그 다음에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지만, 그 사이러스의 원래 시작은 그 설립자는 이제 그 이란 분들이 했었죠. 그 아지마 형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자사 스피커를 드라이브할 앰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NAD에 있던 지금의 CEO인, 지금 사이러스 CEO인 피터 발렛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그 사이러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90년에 이제 사이러스는 독립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영국 앰프 중에 가장 그 소위 외세 압력 이런 거, 외부 영향에 별로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묵묵히 자사 스타일을 고집해온,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딱 40년째 된 해죠. 40년 동안 진화를 해온, 그게 바로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 앰프는 그 제가 크게 사이러스라는 브랜드 자체, 앰프보다도 브랜드를 크게 요약하면, 일단 앰프 자체를 순수 2채널 앰프, 뭐 여러 기능을 섞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앰프 기능만 쭉, 그 AB 클래스만 쭉 발전해 온 그런 전통이 있고, 또 뭐 특이하게도 이제 CDP를 초기부터 소니가, 그 필립스가 이제 같이 소니랑 협작해서 개발한 그 메커니즘을 유일하게 타사 브랜드에 이렇게, 그건 이제 ODM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공유를 했던 유일한 회사가 바로 사이러스였을 정도로 CDP에 대한 굉장한 안목과 그 고유 기술이 쭉 역시 앰프하고 병행해서 계속 발달해온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것보다도 속을 들여다보기 전에 일단 디자인 자체가 워낙 특이한, 사실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는, 앞이 좁고 뒤로 이렇게 또 길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요런, 제가 이제 A4 용지보다 조금 긴,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스펙을 가진 또 유일한 하여튼 앰프이든 CDP든 그런 스펙을 가진 독특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사이러스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들은 그 제가 종종 이제 그 2000년 초반쯤에 그 프로하게 바로 지금 K10과 원래 그 리스판스 4, 그 장대 같은 플래그십들, 그 사이에 있었던 D100이라는 제품을 시연할 때 그때 등장했던 제품이 바로 이 사이러스의 모노블럭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형 스피커들을 드라이브 하라고 만든 스펙, 드라이브 성능이나 기타 순도 같은 것들도 좀 인티 앰프들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만든 그런 라인업에 있는 그런 등급의 제품이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 제품이 그런 사이러스의 모노블럭의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청을 그 캐프의 블레이드 2 메타, 가장 어려운 스피커 중에 하나죠. 하지만 드라이브를 제대로 했을 때 그 퍼포먼스는 어쩌면 이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분이 얼마 안 될 정도로, 드라이브를 일단 앰프가 잘해줘야 된다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조만간 아마 이 조합으로 시청회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뭐 그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럼 어떤 소리가 나는데 한 그런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영상은 그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프 블레이드 2 메타로 이 프리 XR 프리앰프 그다음에 X300 모노블럭 요 두 제품의 조합으로 소리를 좀 먼저 들어보고 이 제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Did you see the lights as they fell all around you? Did you hear the music of serenade from the stars? Wake up, wake up, wake up and look around you. We're lost in space and the time is our own. Whoa, whoa, whoa.
네, 사이러스는 이제 고유 팬들이 많고 그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지만 사이러스의 고유 유저들이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이런 좀 화려하거나 막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됐든 사운드든 그런 어떤 좀 듣기 좋게 만드는 소리보다도 순도 높고 원래 음악에 대한 재생이 더 중요한 분들, 바꿔서 말하면 원래 음악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를 좀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딱 사이러스가 지향하는 그런 사이러스 사운드 철학하고 일치합니다. 순도 높은 재생. 그래서 이 제품도 보면 일단 모노블럭 요 X300, 모노 X300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품도 앞에 보면 제로 피드백 300이라고 타이틀이 저쪽에 붙어 있어요. 그만큼 이 제로 피드백이라는 거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제품인데, 제로 피드백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순도랑 관련 있는 그런 덕목, 설계 방식입니다. 일단 이 제품 이 모노블록 X300은 일단 출력 자체가 좀 등급이 좀 다릅니다. 출력이 사이러스는 전부 6오hm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스펙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 X300은 319W입니다. 잠깐 i7하고 i9을 비교해드리면 같은 6오hm 기준에 6ohm이라는 설정이 기준이 좀 독특하지만 타사하고 좀 다르지만 i7이 52W, 그 다음에 i9이 61W였었죠. 그 뒤에 숫자들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왜 0으로 안 만들고 2, 1 막 이렇게 만들고 얘는 또 9일까? 뭔가 좀 그런 것도 좀 일반 앰프 브랜드의 스펙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여하튼 X300은 6오hm 기준에 319W의 대출력을 냅니다. 그게 좀 일단 다르고요. 좌우가 모노블록인 것도 그렇지만 앞쪽에 보면 이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이 전에는 그냥 앞에 모노블록들이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민자 패널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아무 파워 스위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딱 그냥 셰시만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 독특하게도 그 3열로 주로 이제 환기 역할, 벤틸레이션 때문에 이제 만든 건데 그렇게 펀칭이 돼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요 셰시도 항상 스틸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 가공한 스틸로 제작을 해서 저 일반 전류 자기장 그렇게 만든 이유는 아시죠? 그 다음에 진동 이런 것들에서 좀 차단하는 효과 그런 것들을 좀 그다음에 방진 효과들이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보면 이제 당연하게도 밸런스, 언밸런스를 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밸런스 연결하면은 프리하고, 당연히 좋은 게 뭐냐면 프리를 내 앞에 두고 테이블 바로 앞에 두고 밸런스 케이블을 본인이 원하는 길이대로 잘라가지고 멀리 파워앰프를 스피커 옆에 두게 하는, 사실 제가 종종 파워앰프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배열 방식, 그 설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스피커 선을 케이블을 짧게 해서 스피커 바로 옆에 작은 앰프로 두고, 그리고 쭉 선을 이제 무손실, 그다음에 전송이 뛰어나고 자기장이나 기타 왜곡 신호,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는 밸런선으로 길게 뽑아서 내 옆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리앰프나 기타 소수기기를 두는 방식, 이걸 제일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스트리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원격 조정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필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이러스 앰프는 역시 같은 얘기지만 전통 방식으로 시작했던 30, 40년 전에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도 사이러스의 이 설계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디자인 철학 이런 게 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아주 작은 귀엽게 생긴 소위 팬이 있는데 앰프를 틀어놔도 이게 소리가 작기도 하고 일부러 이 제품 사이즈에 맞추기도 했지만 팬 자체를 크게 두지도 않았고 소음이 이렇게 귀를 가깝게 대면 이제 들릴 정도,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그렇게 귀여운 팬이 하나씩 좌우에 이제 그 한 바디에 2개씩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쪽에 있는 지금 펀칭을 한 그 송풍구하고 이렇게 해서 앰프를 식히는 데 주로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도 아주 요 사이즈에 맞게 재밌게 만들어 놨고요. 터미널도
좌우 각각 2조씩, 그러니까 바이 와이링이나 이렇게 스피커에 직접 2조의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총 4개, 2조에 한쪽당 그런 스피커 출력단이 있다는 것도, 스피커 출력 터미널이 있다는 것도 되게 유용하죠. 바이오와이링을 일단 이 앰프를 쓸 등급의 스피커들은 대부분 바이오와이링 단자를 제공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스피커일 가능성도 높고, 뭐 한 조만 연결하려면 한 조만 연결해도 되는데 2조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사이러스는 그 특유한 단자가 있죠. BFA 단자라고 해서 그 영국에서 그 감전 사고 났던 아이를 이제 방지하는 법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좀 단자가 특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져도 감전되지 않게. 지금 뭐 이제 자유롭게 쓰는 회사들도 많아졌지만 역시 사이러스는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자 자체가 전용 BFA 단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뭐 스피커 케이블들 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다는 것도 사이러스만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프리앰프인 PXR, 이 제품이 뭐 지난번에 보셨듯이 스트리밍은 안 되지만 DAC가 고성능 DAC, ESS 사브로 DAC를 탑재하고 있어서 그런 성능이 대부분 이제 PCM으로 보면 이제 고해상도로 32비트 384kHz까지, 그다음에 DSD가 256까지 그렇게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DAC가 탑재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지난번에 i9에만 적용이 됐던, 그러니까 i9XR 인티앰프가 지금 프리 XR의 그런 성능을 상당 부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i9XR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DAC에 있는 7개 필터들 있잖아요. 슬로우프하고 그다음에 저기를 조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7개 필터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원부를 별도로 붙일 수 있어요. 여긴 PSU XR 파워 서플라이를 별도로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이미 뭐 파워 서플라이 붙여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 프리앰프에도 꽤 큰 용량의 토로델 트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앰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이러스 앰프의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리앰프로서의 어떤 성능이 최신형의 어떤 스펙을, 스트리밍을 뺀 나머지 부분들, 앰프 고유의 성능에만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룬 테스티드, 그러니까 뭐 스트리머가 없으니까 뭐 룬을 직접 동작하는 그런 스트리머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룬 기기들, 룬 스트리밍을 하는 룬 등급, 룬 인증을 받은 기기들이 디지털 입력을, 기기들의 디지털 입력을 받아서 그 등급에 맞는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대략 이런 성능, 그리고 뭐 당연히 파워앰프 X300하고 전용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인터페이스들은 충분히 다 빼곡히 다 갖춰져 있고요. 제로 피드백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로 피드백은 문자 그대로 보정 회로인데, 계속 신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다시 보정을 한 후에 다시 계속 피드백을 하게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 그거를 걸지 않는 회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신호가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얻는 것만큼 신호 손실도 많은 게 순도가 떨어지죠. 계속 회로가 해기를 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니까. 그래서 이 앰프는 순도를 중시하는, 그래서 여기 악기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하모닉스나 기타 다이나믹스,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이런 것도 놓치지 않는 앰프라는 의미로 앞쪽 저 패널 아래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제로 피드백 300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죠. 이 앰프를 일단 들어보면 319W라는 출력의 이 다이나믹, 이런 게 앞에 들었던 인티앰프들하고 좀 급이 다르죠. 그리고 일단 드라이브 능력과 출력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일단 이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러스 모노블록이다 그러면 드라이브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2메타가 아니라 1메타도 드라이브 하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 블레이드 2메타는 아시겠지만
좌우 이제 앞쪽은 유닛 Q 드라이버, 동축 드라이버. 그 다음에 좌우가 이제 그 6.5인치짜리 우퍼, 유닛 코어라고 하죠. 두 조의 그 서로 포스 캔슬리 방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조의 서브 우퍼, 그러니까 우퍼죠. 그렇게 된 3웨이 구조로 되어 있는 우퍼가 4개나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스피커인데, 이게 88데시벨 능률이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저음까지 쑥 반듯하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소리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KF 블레이드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런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앰프를 갖추었다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려면은 내기 어려울 상황이면은 KF 블레이드를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KF 블레이드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듣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여하튼 KF 블레이드에서 제 소리를 내는 지금 그런 상황을 좀 확인해 드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들은 저 오랜만에 들어보죠. 스티브 밀러 밴드의 그 세레나데 같은 거, 이 스윙 기타에다가 그 펑키 그루브가 있는데 그런 좀 독특한 곡이죠. 근데 이 곡은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 드럼 아주 약간은 둔탁한 느낌이 나는 드럼을 시작해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드러밍 소리로 시작하면 이 전체 이 곡의 시작 부분이 이제 성패가 달려 있다고 흔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호쾌하게, 둔탁하지만 호쾌하게 들려야 이 세레나의 시작 부분이 성공하는데 정말 멋지게 들렸어요. 그 드럼 연주 그 다이나믹이 어떻게 말하면 바로 앞에서 진짜 듣고 있는 듯한 느낌. 아주 그루브한 그 드러밍 자체도 그루브하게 계속 타고 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앞쪽으로 이제 기타가 나타나는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거든요. 그 베이스와 이제 그 드러밍이 계속 그 기저를 깔고 있어야 이 곡의 앞쪽에서 이 스티브 밀러가 치는 기타 소리, 그 스윙 기타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굴곡을 따라서 이 쉴 새 없이 이렇게 계속 굴곡을 타는 이런 느낌이 잘 살아났는데, 일단 블레이드 2 메타에서 거의 저음을 다 끌어내주는, 다이나믹을 다 끌어내주는 그런 소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이 저음에서도 순도가 높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음이 아주 강하면 강하게, 그 다음에 약하면 약하게 이런 다이나믹스 변화를 잘 포착해 줘야 되는데, 저음의 순도가 낮다는 의미는 주로 이제 저음은 파워 핸들링을 해주지 않으면 그 강음하고 야금의 차이가 그렇게 편차가 이렇게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스티브 밀러의 세레나데 같은 곡에서 그런 저음이 이렇게 그루브한 느낌을 준다면, 그런 그 강약음이 변화할 때마다 그걸 잘 포착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선명하게 들려요. 그 약한 음은 약한 음대로 좀 순간 아주 킥이 치게 나올 때나 이렇게 심벌 칠 때 이런 느낌,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잘 들려줘서 아주 선도가 높은 그런 스티브 밀러의 세레나데를 들어봤습니다. 보컬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종종 듣는 그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지휘한 말러 교향곡 6번 그 2악장 스케르초, 여기도 시작이 팀파니로 시작하죠. 우렁찹니다. 아주 우렁차고 너무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 파워 핸들링이 이렇게 넘치면은 역시 또 반대로 실패하는, 이 곡을 좀, 원래 이 곡의 뉘앙스를 좀 해치기가 좀 쉬운데 딱 필요한 만큼의 정확한 그만큼의 진폭 이런 거를 팀파니로 들려줘서 굉장히 역시 또 저음의 해상도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전체 악기 수가 쭉 늘어나서 관악기, 현악기, 뭐 금관, 목관, 그 다음에 타악기 나중에 이제 큰 징소리까지 나오면 캠프 블레이드에서 꽤 커다란 이런 스테이징과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순간에도 사이러스와 다른 앰프들로 드라이브한 좀 출력이 지금 이 8옴으로 하면 이제 한 200W급, 200W급 후반 이 정도가 되겠죠. 여하튼 그렇게 되는 다른 파워 앰프들 혹은 인티 앰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앰프들이 좀 약간 에너지를 넘치게 가져가는, 블레이드 2에서 저희 시청자에서 좀 많이 들어본 바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물론 그 에너지의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호쾌합니다만, 사이러스 X300 모노블록으로 드라이브한 블레이드 2의 다이나믹과 에너지는 아주 딱 듣기 좋을 만큼의 선도가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만큼만 이게 실제 연주는 여기까지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정동작하는 그런 타악기의 느낌, 그런 다이나믹스가 호쾌함도 호쾌함인데 아주 정확한 어떤 해상도, 저음에서의 해상도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러 6번이었습니다. 특히 저 현악기 같은 게 이렇게 급히 쫙 관악기랑 섞여서 치고 올라갈 때, 그다음에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다시 갑자기 쿨렁거리고 나오는 그런 순간의 드라마틱한 느낌. 갑자기 치고 나는 그런 슬램이나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슬램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이걸 오케스트라 총주로 물릴 때 이제 투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아주 그 순도가 높게, 이제 계속 같은 얘기지만 순도 높게 바로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듯한 느낌. 사이러스 앰프의 어떤 고유 성능, 사이러스 앰프를 듣는 이유, 이 앰프를 왜 쓰는지를 이 말로 6번에서도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선도 높은 그런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아주 입체적으로 스피커를 살짝 넘어가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뒤로 쑥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스테이징의 느낌도 아주 좋았고요. 아주 말로 6번 하나만 한 곡만 들어봐도 그 스피커 뭐든 간에 이 사이러스의 모노블록과 이 프리 조합이 들려주는 소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피아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피아노 사실 이 곡을 들어보면 이제 제로 피드백에 대한 얘기, 다시 얘기하면 선도를 악기수가 적은 독주로 하는 피아노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들어봤는데, 이 조성진이 연주하는 핸델의 모음곡, 그 B 플랫 장조 모음곡이죠. 거기 나오는 그 미뉴엣이라는 곡인데, 아주 서정적인 그 핸델 고유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은 흐르지만 조성진 특유의 그 아주 미학적인 연주 있잖아요. 그 뒤로 하모닉스가 살짝, 많지도 않아요. 살짝 이렇게 번져오는 하모닉스. 그 순간순간 피어나는 하모닉스들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게 잘 들리면 역시 또 똑같은 얘기인데, 피아노가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해상도도 좋고 굉장히 다이나믹도 좋은 그런 피아노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실제로 연주하고 있는 느낌에 가깝다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역이 30Hz 때까지 내려가는 이 34Hz였나요? 그 케프 블레이드 2 메타의 풀 레인지 대역에서 피아노를 들어보면 앞쪽에 유니큐에서 아주 또각또각거리는 그런 해상도 높은 중고음에서의 아주 선명한 느낌,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을 주는 중고역이 유니큐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옆으로 나오는 이 유니코어, 그 4개의 우퍼에서 나오는 그 낮은 저음에서의 그 순간순간 들리는 하모닉스. 아마 작은 스피커에서, 스탠드 거청에서도 이 곡을 굉장히 잘 들린다고 했던 분들도 낮은 음에서 그런 하모닉스가 같이 섞여서 들릴 때 풀레인지 대역의 스피커에 듣는 이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곡은 좀 느낌이 좀 원래 이렇게까지 들리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텐데, 그런 소리를 끌어내주는 게 바로 X 모노와 프리 XR 요 조합의 소리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던 앰프인데, 사이러스의 최신형, 사이러스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플래그십 기종이고 대형 스피커를 사실 드라이브하는 그런 사이러스의 어떤 고유의 그 아주 덩치 큰 앰프들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런 작은 사이즈의 그 사이러스 특유의 사운드 품질, 사운드 시그너처와 그 특유의 뛰어난 드라이브 능력, 이런 걸 아주 좀 어떻게 펼쳐주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드디어 오늘 들어봤습니다.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녹음으로 케프 블레이드 2를 통해서, 블레이드 2 메타죠, 들리는 요 곡들을 들어보면서 대략 짐작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이러스를 원래 아셨던 분들은 미소를 띄우면서 아마 듣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사이러스 앰프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경험이 많지 않고 이 사이러스 앰프에 대한 이런 시청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사이러스라는 앰프를 좀 대략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한번 이걸 시청을 직접 초청해서 같이 들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아마 그런 기회도 마련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이러스의 플래그십 조합 프리 XR과 모노 X300
시그너처 이 조합으로 캐프 블레이드 2 메탈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